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암과의 싸움 참 힘겹고 두렵고 지리한 길입니다. 자, 오늘도 한우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신현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암과의 싸움이 지난하다고 표현했는데 암은 대표적인 만성소모성 질환이죠. 자, 말 그대로 장기간의 진행으로 체력과 면역이 바닥나고 소진되는 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암의 진행 과정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악액질입니다. 이 악액질은 암 한우분들의 예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네, 맞습니다. 보통 암에 이환되면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이것이 악액질로 가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악액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살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대사 이상과 염증 반응이 얽힌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악액질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도치 않은 지속적인 체중 감소, 대략 한 6개월 동안 5% 이상 줄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암 치료의 반응이 나빠지고 전신 상태가 급속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의 30에서 80% 정도가 악액질을 겪고 있고 또 사망 원인의 상당수가 악액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주로 위암, 췌장암 등 소화기암에서 흔히 관찰되지만 폐암이나 간암 또 진행된 유방암에서도 악액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액질이 발생하는 원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만이 원인일 것 같지는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악액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암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 인터루킨 6, TNF 알파 같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방 조직과 골격근이 지속적으로 분해되는 상황이 되고, 네 번째로는 가장 직접적이고 급격한 악화연이 되는데요. 바로 항암 치료로 인한 식욕 감소, 오심구토 등의 증상으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대사 자체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영양 섭취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 자체로 인한 대사 이상과 염증 유발 물질들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건데, 사실 그렇다면 초기 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암 한우분들이 악액질로 이완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악액질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나 평가법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악액질로의 이환에 대한 예방관리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체수분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위상각의 변화, 근육량의 변화, 부종 상태의 변화 등을 살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위상각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부종이 심해지고 있다면 악액질로 가고 있는 명확한 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 검사를 통한 확인인데요. 혈액 검사상 총 단백질, 알부민, IGF-BP3의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악액질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악액질이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혈액 검사로 LDH나 페리틴 같은 것들 수치가 상승되는 것, 그리고 독소 페놀 검사상의 염증 지표의 증가 등은 악액질의 심각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검사를 통해 악액질의 이러한 위험이 보이거나 또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막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우선 시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암 환자 시기에 대해 다룬 적이 있지만 암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수죠. 몸무게 1kg당 하루 최소 1.2에서 1.5g을 권장하고 있고 계란이나 두부, 생선, 또 닭가슴살, 유청 단백질 등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식욕이 저하된 상태시라면 식욕 촉진제 등을 사용해서 식사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죠. 항암 치료 등으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 분들이라면 알부업과 같은 약물이나 아미노산 보충 수액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몸이 축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혈액 검사상 여러 가지 미네랄이 부족해 있는 경우라면 미네랄 보충 수액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악액질은 염증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염증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료도 병행되어야 되는데요. 비타민 B3의 복용, 또 글루타치온 수액, 백두홍 천추 메가약침, 생리 활성화 과정을 거친 자가혈장 치료 등이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는 치료들입니다. 더불어서 급격한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컨디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량을 잘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의 관리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암 환우분들의 예후를 좌우하는 악액질의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악액질로의 이완이 80%에 육박할 정도라면 암의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검사로 확인하고 또 예방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정상 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보충요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악액질을 조장하는 염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악액질로의 이완을 염려하시는 한우분들, 이미 악액질의 징후가 있는 한우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고요. 잘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